전자레인지의 원리인데요.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토론이라는 이 부품에서 생성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는 이 마그네토론이 있어야지 마이크로파 생성. 특히 연구 자석을 마그네토론이라는 데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본래 들인 전기보다 더 증폭된 에너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무선 전송할 때는 안테나 쏠 때, 무선 전파를 쏠 때 연구 자석을 다수 지금 현재보다 많이 배치하면 좀 증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 예를 들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홈을 좀 파주면 더 셀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전자레인지도 들인 전력에 비해서 이것이 연구 자석을 좀 더 많이 배치하면 좀 더 강한 들인 전력에 비해서 약한 전기로도 강력한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강한 전파가 나온다는 거죠. 강한 마이크로파와 그렇게 개선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약간 저주파 형태로 약한 단위로 이렇게 약불이죠. 가스불로 얘기하면 저주파 단위로 이렇게 저주파가 됐든 이 약한 그 저주파가 아니더라도 약으로 이것을 전파를 약하게 내는 것을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해주면은 특히 회전에서 좀 강력한 에너지를 그걸 가지는데요. 여기서 뭐 그릇이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돌아가면서 회전해 갖고 내부 이제 기계를 태울 정도는 아니죠. 아니게끔 해가지고 전력의 단위를 세기를 해서 하면은 골고루 있는다. 그 안까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군사무기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 파형의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파, 기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제가 물에다 조사했을 때 회전 방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세진다고 모든 이렇게 전파를 쏠 때 이 방식을 하거나 안테나를 회전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때 물에다가 쏘면은 이렇게 어떤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수소선소가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때 태양열이나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오목한 물 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물을 좀 온도를 높이셔도 제 기술입니다. 밑에도 물을 약간 이렇게 끓여도 되는데 쓸데없이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방식도 가능하긴 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토론이라는 이런 생성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 속 물 분자, 극성 분자를 빠르게 진동을 시켜 마찰열로 음식을 익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파의 전기장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물 분자도 양극건극을 바꿔가면서 회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류 전기를 발생을 시키나 본데요. 이 과정에서 분자끼리 부딪히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바꿔줍니다. 이게 그 교류 같은 거는 이렇게 전기를 갖다 이쪽으로 갖다 방향을 이쪽으로 갖다 하거나 세기를 변화시키는 게 교류 전기인데요. 방향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도 여기서 이런 교류 전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그네트론이라는 이런 장치는 약 2.45 기가헤르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전 운동을 하는 식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셀 것으로 보이고요. 전파를 이렇게 돌려갖고 쏜다는 뜻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돌리면 좀 강한 드린 전기에 비해서 강한 전자 이렇게 내부 부품을 태우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위험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고기 안에서 고기도 익혀야 되고 뭐 다양을 해야 되니까 물도 끓여야 되고 골고루 안까지 익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마그네토론이라는 장치가 약 2.45GHz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만드는데요. 이 마이크로파 음성 물 분자에 흡수되면 극성에 뜨는 물 분자가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장을 갖다가 뭐랄까 주파수를 변화를 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전파의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 파동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셔도 제 방식인데요. 뭐 이런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전력을 좀 강하게 줘가지고 이런 파동이 나오는데 전력을 강하게 줘서 타타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섞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선 전기 송수신에서 전파 송수신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뭐든 뭐 이렇게 전력을 갖다가 강하게 0.1초 만에 타타닥 줘가지고 빠르게 가주거나 이렇게 그 시간대를 따라 전력을 강하게 주는 약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하거나 진법수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도 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파의 파동이 이렇게 줬을 때 이 정도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것을 사람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파동의 길이나 이런 것 형태를 만들거나 시간을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을 따라서 이걸 줬느냐. 그래서 각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파의 종류가 그것을 순식간에 0.1초 만에 다양한 종류의 전파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다양한 형태의 진동, 다양한 형태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다.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도 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고 제가 이렇게 레이저 한 번 이렇게 78, 60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할 수 있다. 국제 표준으로 할 수 있고 나라별로 또는 기업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37로 할게 그렇게 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레이저 GPC를 1초에 16번 이렇게 깜빡일 수 있으니까 78번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게 또 길게도 줘가지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약간 전력 이것도 강하게 빛을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길게 주느냐 약하게 이걸 섞어서도 진법서로 변화시키거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광신도를 이렇게 유선 안에서도 광통신할 때도 보낼 수 있고 무선도 가능한데요. 하시면 저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이라면 적외선을 발생을 시키거나 뭐든 이런 레이저를 레이저 통신도 있으니까 발생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갖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강하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짧은 0.1초라는 시간에 또는 1초라는 0.5초라는 시간에 수많은 파동을 다양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숫자로 곧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전파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전파를 보낼 때 이렇게 딱 해갖고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조를 좀 준다 그랬죠. 전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강하게 전력을 줘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이게 그러니까 마디마다 대남 매듭고조 마디마다 강한 전력을 걸어줘서 멀리 송전하는 기술을 쓰는데 유선 안에서 전기 송전할 때도 쓰고 이 신호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다른 파형을 만들어서 이 전파가 이렇게 하나 파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른 파형을 섞어줘 가지고 멀리 밀어내는 방식을 쓰셔도 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파형이 같이 또는 몇 가지 파형을 뭐 0.5초 안에 이렇게 100가지 파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파형을 달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진법수로 만들거나 숫자로 바꿔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분자 진동. 이 마이크로파는 마그네톤이라는 장치가 약 2.45GHz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만드는데 현재 연구 자석을 좀 더 많이 배치하면 연구 자석으로 인해서 전력이 급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좀 더 에너지 단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사용해서 밑을 태운다라든지 이런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안테나 같은데 연구 자석을 많이 배치해서 이게 처음 들인 전력보다 좀 강하게 해서 조사할 수 있구나. 전자레인지 안에서 마이크로파 만들듯이 이것을 연구 자석을 좀 더 숫자를 현재보다 2개 들어가 있는데 많이 배치하면 이것이 좀 더 유력이 커질 것이다. 드리는 연구 자석에서 전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전력이 보다 처음 넣은 전기보다 좀 강하게 전기장의 자기장을 자극해서 에너지를 좀 더 얻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만드시면 회전 방식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약간 안에 침투하는 약한 전파는 약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약한 전파, 강한 전파를 같이 섞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도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전파를 쏠 때 이렇게 쐈다 그러면 갖다 중간에 이렇게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서 해서 파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를 골고루 익히는 기술로도 들어간다. 군사적으로도 밑을 태우는 기술로도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대공 방어망 쓸 때나 비행체나 이렇게 차에서 쏠 때 이렇게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쏘면 훨씬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 방식으로 이 전파를 쏘시면 에너지 단위가 커지고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압축 공기를 데워서 보내면 비행체에서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 수많은 비행체가 참여해서 에너지 단위를 좀 합쳐주면 그게 가능하다. 실험실에 보면 토네이도 일으키는 장치가 있어요. 한번 가서 과학기술 실험관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 발생은 회전하는 물 분자들은 주변 분자와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며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음식 전체가 골고루 가열됩니다. 이렇게 쓰이고요. 금속은 마이크로파를 반사함으로 불꽃이 튀기는 화재이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 금속굴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얼음은 물 분자 구조가 단단히 묶여 자유로운 회전이 어려워 잘 녹지 않는다. 그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이렇게 얇게 하거나 쪼개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잘게 쪼개서 하면 그나마 조금 물이 생길 것 같은데 균일한 가열 갈아서 넣으시든가 네, 갈아서 넣으시면 쉽게 물로 변하겠네요. 균일한 가열 전자레인지 내부의 금속벽에 마이크로파가 일단 반사되고 회전판이 음식을 돌려주어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생기는 현상을 줄이고 고르게 익도록 돕는다. 이렇게 회전판이 제가 보기에는 회전판도 돌지만은 이게 전파를 돌리는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연구자석을 추가로 배치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강하게 줬다, 약하게 줬다 이렇게 변화를 줘서 음식이 골고루 익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강하게 준 전파, 약하게 전파를 같이 섞어서 하셔도 이렇게 오히려 음식이 골고루 익게 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원리는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데 사용할 때가 많아요. 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그네톤이라는 이 장치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잘 안 열어지는데 마그네토론은 전기 에너지, 특히 고전압 직류를 마이크로파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마이크로 변환시킬 때 교류 전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교류 전기는 보통 테슬라 앞뒤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전파의 세기를 바꾸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앞뒤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놨다가 다시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방전 송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냥 직류로 쭉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직류로 보내더라도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서 이게 대남 마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뒷물결이 앞물결 밀어내는 현상으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송전 방법도 사용하거나 전파 송출 방법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그네트로는 전기에너지 고전압 직류를 마이크로파 극초단파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약간 교류 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이나 이자, 레이더, 산업용 가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토론이라는 장치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레이더에도 사용되고 산업용 가열 다양한 분야에서 고출력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 연구 자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도장을 입자나 가루에 대중해서 홈을 파주는 데 세다. 이런 연구 자석을 하거나 그럼 좀 더 이렇게 드린 전기에 비해서 강하게 태우는 지상을 태우는 무기로도 전자레인지는 이제 전자레인지 내부 안에서 하지만은 밖에서 마이크로판을 만들어 쏘면 지상을 소멸시키거나 대공 방어망에서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쏘면은 제 기술이 있는 모든 안테나, 모든 A사 레이더에서도 회전 방식으로 쏘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커진다. 그 다음에 전구 자석을 처음보다 많이 배치를 하면 들은 전기에 비해서 고출력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쏠 때 전파의 파동을 약한 놈을 일정한 파동이 있지만 중간중간 다른 파동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전압을 강하게 줘서 뒤로 이렇게 뒷물각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처럼 대남 매듭코드 만들어서 멀리 송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파를 1초, 0.5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전파의 파동을 만들어서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1, 그다음에 일치,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도 전송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마그네토르는 전자의 전기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이것은 그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마그네토르는 이렇게 연구 자석이 이렇게 링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개, 그 두 개보다 여러 개를 만드시면 더 세다 그랬죠. 하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만들거나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그 모든 레이더 구조에서 연구 자석을 많이 배치해서 이렇게 송출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 방식대로 이렇게 전파를 송출할 때 중간중간 전파의 파동을 변화시키고 통신 방법을 사용하거나 0.5초 만에 100개의 파동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진법수로 보내거나 숫자 방식으로 곧바로 보내는 방식,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막 이렇게 1초에 이렇게 60, 78번에서 안녕하십니까? 64번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신호의 세기를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전파도 불빛도 강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주거나 출력을 강하게 주면 되죠. 그래서 또 강하게 주거나 시간을 약간 텀을 길게 주거나 그래서 또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70번 이렇게 한 바퀴면 숫자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선 안에서 무선 안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게 적외선 이게 지금 어떻게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셋톱박스에 대한 우리가 신호를 변환시키잖아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고 이 전자가 공명공동을 자극하여 마이크로파를 생성한다. 이걸 이게 이 전자가 그러니까 뭐 전기로 마이크로파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이렇게 네.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고 이 전자가 공명운동을 마이크로파를 생성한다. 마이크로파라는 특정 파동, 특정 진동 횟수예요. 네, 특정 파장을 만들거나 특정 파동, 특정 진동 횟수를 이렇게 이런 전기를 가했더니 이런 파동이 나오고 이런 전기가 나오고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진동하는 유전 가열 방식을 사용한다. 원리는 응급 필라멘트에서 뭐 어떤 백열 전구에서도 쓰기죠. 필라멘트는 이렇게 텅스텐으로 일반적으로 만드는데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특정 전기를 가해서 열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 특정 애들이 빛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백열 전구 필라멘트인데요. 그래서 응극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전파를 공간에 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공간에다 쏘는 방식으로 하죠. 방출된 전자가 고전압 전기장, 외부 자기장의 교차 작용으로 이렇게 나선형 궤도를 돌면서 양극이 형성돼 여러 공동을 자극하여 특정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킨다. 음극, 양극, 공동, 필라멘트, 그 다음에 안테나, 강력한 자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인 마이크로파 생성, 2.45GHz 주파, 1초에 24억 5천만 번 진동 1초에 발생을 시켜 이는 음식의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마찰열로 음식을 가열한다. 이렇게 비력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출력, 고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레인지 가정용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의 소형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사 및 항공 분야에 사용하고 베이킹, 건조 의료, 다양한 사람 마이크로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전압으로 필라멘트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전자가 전기장 자기장에 나선형 궤도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레이더 같은 것도 회전식으로 하면 훨씬 에너지가 세고 안테나도 회전 모양으로 보내시면 안테나가 세다라고 원래 이렇게 드린 것보다 좀 세게 멀리 출력이 내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명된 에너지가 안테나를 통해서 마이크로파로 안테나의 모양은 다양해요. 그냥 막대로 해도 나가요. 막대로 나가는 이 막대 방식으로 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안테나 모양은 가장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막대로 해도 그냥 안테나는 나간다. 수신도 되고 전자레인지 같은데 전자레인지는 차량 안테나는 이렇게 길쭉한 거거든요. 일종의 금속을 이렇게 길쭉한 걸로 하도 그냥 막대죠. 그게 일종의 그렇게 해도 수신 송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어떤 특정 형태만 있는 게 특수한 신비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안테나도 이렇게 현재 있는 안테나 송수신 구조에서 위성 안테나가 좋은데도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 방식으로 안테나의 구조도 회전식으로 되거나 연구 자석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뭐 레이더도 쓰고 뭐 다른 데 쓰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연구 자석을 많이 배치해서 에너지를 증폭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다. 전파를 0.5초간에서도 100개의 진동과 100개의 다양한 파형의 진동을 만들어가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하거나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가지고도 숫자 방식으로도 보낼 수 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물 분자를 진동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필라멘트를 봅시다. 필라멘트를 왜 필라멘트에서 왜 전자를 발생을 시키는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안 열어지는데 잘.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열전자 방출을 원리에 기반하는데요. 필라멘트에서 전류를 흘려주어서 온도를 높여주면 금속 내의 자유전자들이 충분한 열 에너지를 얻어서 금속 표면에서 구석에서 벗어나 외부 공간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테나는 특정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약간 좀 더 효율적인 안테나 모양도 나올 수 있다. 금속 막대만 있어도 차량의 안테나 이렇게 막대식입니다. 이게 전기를 이게 금속을 통해서 공간 중에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진동의 형태로 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전자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전자 열운동 금속 내부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평소에는 금속의 표면에 인력 때문에 바꿔 나가지 못한데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그래서 필라멘트 온도가 수천 도까지 상승하는 이 열 에너지는 자유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필라멘트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는 자유전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온도가 특정 고온에 도달하면 일부 전자는 금속의 어떤 일함수 전자를 금속 밖으로 방출시키는 최소 에너지를 극복하여서 충분한 에너지를 고 표면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열전자라고 전자 방출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필라멘트를 통해서 가열을 하면 특정 온도 안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자 방출 열전자라고 합니다. 필라멘트 재료는 주로 텅스텐이 사용되고요. 텅스텐이 금속에서도 녹는 점이 한 2,422도 그래서 필라멘트 온도가 뭐 2,700도 아니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텅스텐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다른 걸 사용했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 오래 쓰니까 내구성이 이렇게 해서 공방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전자를 효율적으로 방출하도록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서 방출 면적을 넓히기도 한다. 필라멘트를 약간 회전식으로 두죠. 그러나 안테나를 갖다 필라멘트 형식으로 안테나를 회전 모양으로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건 필라멘트지 안테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라멘트지 안테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안테나는 그냥 전자레인지 안테나 금속 막대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열 전자는 주로 진공관이나 X선관 장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공 상태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전자는 높은 전압에서 가속도 양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X선 생성이나 전류 증폭 등에 사용된다. 이 전류 증폭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구자석을 숫자를 현재보다 많이 배치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연구자석을 스피커 같은 데도 많이 배치하면 소리가 크게 돼. 그러죠. 당연히 커지죠. 다만 단가 문제가 있겠죠. 가격 문제. 현재보다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하면 소리가 증폭되겠습니다.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라더라. 두께도 틀리게 할 수 있고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진 현상으로 좀 더 세지고 그래서 입자나 이렇게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대중소 가루라 입자를 그렇게 만드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응급제, 양극재 만들 때도 또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더라 입자나 가루 대중소 그래서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거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제 연극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어떤 탄소봉이 들어간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의 입자나 가루 대중소 이렇게 하시면 저기 홈을 파줄 수도 있고 아연판에다가도 대중소 두 개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홈을 파주면 더 좋고요. 이산화탄소 가루도 대중소. 탄소봉을 이렇게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아예 전기를 충전하는 구조로 들어가서 여러 개 넣어주면은 이것도 1차 전지도 2차 전지에 못지않게 충전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